비만 오면 아픈 무릎, 이것 때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똑똑한 어르신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장마철만 되면 무릎이 아프시죠? 비가 온다는 걸 무릎이 먼저 안다거나 비 오기 전날 밤 무릎이 쑤셔서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70세 이후부터 더욱 심해집니다. 관절 연골이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들거든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지금 화면을 보며 같이 체크해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 앉았다 일어나기 어렵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비 오기 전 무릎이 쑤신다. 30분 이상 걷기 힘들다. 이 중 어르신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댓글로 몇 개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얘기해봐요.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실제로 우리 채널 구독자 김할머니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80세 할머니인데 비 오기 전날이면 어김없이 무릎이 아파요. 손자가 일기예보 보지 말고 할머니 무릎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불필요한 걱정만 하게 되어 적절한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무릎이 왜 날씨를 예측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실제로 연구했어요.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통증과 날씨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정말로 날씨 변화가 관절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압의 변화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하늘의 공기가 가벼워집니다. 이걸 기압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기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릎 안쪽 압력은 그대로입니다. 바깥 공기는 가벼워졌는데 안쪽은 그대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릎 안쪽과 바깥쪽 압력이 다르니까 무릎이 아픈 겁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바깥 공기가 가벼워지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죠? 우리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공기 압력만 문제가 아닙니다. 습도도 큰 역할을 해요. 습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해져 우리 몸이 붓기 쉬워져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세 번째, 온도가 떨어지면 관절이 굳어집니다. 추운 날 손가락이 굳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오니까 장마철에 특히 더 아픈 겁니다. 78세 박할머니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만 오려고 하면 무릎이 먼저 알아. 하루 전부터 쑤시고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첫 번째, 실내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환기와 제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기는 하루 3번, 30분씩 해주세요. 그리고 제습기를 틀어놓으세요. 제습기가 없으면 에어컨 제습 기능이라도 사용하세요. 제습기나 에어컨을 활용하면 장마철 무릎 통증이 50% 줄어들어요. 장마철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맞춰주세요. 너무 건조해도 안 돼요. 습도계 하나 정도는 집에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수건 찜질 방법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따뜻한 수건을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찜질은 하루에 10분에서 15분씩 하루 3번 해주세요. 3. 뜨겁지 말고 따뜻하게 해야 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 알려드립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 돌리기 좌우 10번씩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무릎 굽혔다 펴기.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었다가 천천히 굽혔다가 하세요. 10번 정도면 충분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허벅지 힘주기를 해주세요.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러 주세요.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천천히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의자에 앉을 땐 무릎 90도.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가벼운 물건만 들기. 피해야 할 자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쪼그려 앉기 금지. 계단 자주 오르기 금지. 무거운 것 들기 금지. 5번째, 음식으로 관리하기입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녹색 채소인 브로콜리, 시금치, 항산화 과일인 블루베리, 체리 등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너무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술, 담배는 피해주세요. 6번째,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무릎은 체중의 3-4배 압력을 받아요. 1kg만 빼도 무릎이 3에서 4kg 가벼워져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그런데 잠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런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무릎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날 때는 단순한 날씨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관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3일 넘게 계속 아플 때도 병원에 가보세요. 날씨 때문이라면 보통 하루 이틀이면 나아져야 해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을 때도 병원에 가보세요. 절대 참지 마세요. 빨리 치료받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평소에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셔주세요. 물을 마시면 관절액도 생성이 잘 돼요.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해요. 멸치, 우유, 치즈 같은 음식을 드시고 햇볕도 적당히 쬐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씨 때문에 아픈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통증도 덜 느껴져요. 85세 이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날씨 때문에 아픈 거라는 걸 아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예전에는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걱정했거든.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적절한 대처를 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비 오기 전에 무릎이 아파라고 말씀하시면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제습기를 틀어주거나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주거나 함께 운동을 해줄 수 있어요. 혼자 참지 마시고 가족들과 나누세요. 그러면 더 좋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드렸죠?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무릎이 왜 날씨를 아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말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날씨가 바뀌면 무릎이 아픈 건 기압 변화, 습도 변화, 온도 변화 때문이에요. 둘째, 습도 조절, 무릎 보온, 간단한 운동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심한 통증이나 열이 날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넷째, 평소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도 날씨 때문에 아픈 무릎을 슬기롭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한 달만 해보세요.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 계획표 알려드릴게요. 참고해서 어르신들께서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아침 무릎 온찜질 20분, 점심 의자 운동 10분, 저녁 관절 좋은 음식 섭취, 밤 무릎 마사지 10분. 21일만 하면 습관이 돼요. 70세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80세, 90세까지 건강한 무릎 지킬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다음 영상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건강정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래야 매주 건강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들도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